이번에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권력설계 이론이라는 관점인데요. 왜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쓰는 그 밀당이라는 전략이 왜 때로는 이른바 먹버라는 단기적인 관계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일종의 권력 게임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권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빼앗아 오느냐, 이걸 분석하는 틀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그중에서도 연애 초기의 그 힘겨루기에 이 이론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호감 같은 어떤 감정의 교류, 그 이면에 숨겨진 힘의 이동을 보겠다, 뭐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이론의 관점에서 남성의 구애 행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바로 투자라는 키워드로 설명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쏟는 시간, 돈, 감정적 노력을 전부 일종의 투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기대값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그쵸, 기대하는 게 있죠. 이 사람에게 더 투자하면 더 큰 감정적 보상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관점에 따르면 순수한 호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그 적절함의 선을 넘어서 여성이 남성의 투자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준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어요. 그 선을 넘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심리가 호감에서 순식간에 보복으로 돌아선다고 하던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전환 아닌가요? 보통은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모든 남성이 보복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고 분석해요. 모멸감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거든요. 첫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고 판단하고 관계를 즉시 단절하는 손절 유형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합리적인 반응이겠죠. 그렇죠. 그럼 다른 유형들은요? 두 번째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매달리는 집착 유형이에요. 이미 들인 노력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일종의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자료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보복 유형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조건에서 가장 파괴적인 보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요? 똑같이 거절을 당해도 누구는 깔끔하게 돌아서고 누구는 복수를 생각하게 되는 그 차이가 뭘까요? 자료에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꼽습니다. 첫째, 남성 스스로 자신의 투자가 매우 컸다고 인식할 때. 그리고 둘째, 거절의 방식이 그의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혹은 아주 직접적으로 짓밟았을 때입니다. 이때 남성의 정복욕은 내가 지금 이용당했다는 강력한 모멸감으로 바뀌고 이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뒤틀린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욕망이라. 그런데 호감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근데도 굳이 더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복수를 한다는 게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바로 본전 심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본전 심리요? 네, 여성에 대한 호감이나 애정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내가 투자한 만큼은 반드시 회수하고 끝내겠다는 그 보상 심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애 시작도 전에 나타나는 먹버 현상의 심리적 실체라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존심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행동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손익계산서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와, 정말 냉정한 분석이네요. 감정은 끝났지만 일종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경제적 논리가 작동해서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끝맺으려 한다, 이 말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파국을 피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소위 성공적인 밀당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단순히 나 갈게 대신 아쉬운데 가야 해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예시는 아주 기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인 유혹, 그러니까 예술적인 밀당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해요. 세 가지 핵심 요소요? 네, 첫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상황적 명분, 둘째는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감정적 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암시입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우선 상황적 명분은 아까의 예시처럼 진짜 가기 싫은데 내일 일 때문에 너무 아쉽다처럼 거절의 이유를 상대방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건 네가 별로라서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상대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그렇죠. 반면에
아무 설명 없이 나 갈게 라고 말하는 건 너와의 시간은 이만하면 됐어 라는 일방적인 통보처럼 들리기 때문에 도발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감정적 보상은 뭔가요? 이건 상대방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아까 그 얘기 해줬을 때 완전 감동이었잖아요. 처럼 구체적인 칭찬을 덧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자는 비록 오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가치 있게 쓰였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투자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그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줌으로써 투자 손실이 아니라 중간 배당을 받은 느낌을 주는 거군요. 재미있네요. 마지막 미래에 대한 암시는요? 오늘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관계는 계속될 거야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장치입니다. 다음에 우리 거기 꼭 가봐요. 라거나 헤어지면서 조심히 들어가고 도착하면 연락해요 같은 말이죠. 이건 오늘의 거절을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재정해야 할 효과가 있어요. 거절이 아니라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와,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결국 성공적인 밀당의 핵심은 거절의 순간에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을 심어주는 거군요. 상대방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다는 건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약속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유혹과 도발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지능을 무시하고 나 지금도 시험하는 중이야 라는 티를 내는 어설픈 밀당은 최악의 도발이라는 거죠. 그건 상대방에게 너의 투자는 가치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렇게 감정이 상하고 분노한 남성은 앞서 말했듯 적극적으로 상대를 이용해서라도 이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뒤틀린 욕망이 생긴다는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용한다는 표현이 참 직접적이네요. 관계의 목적이 상호 교감에서 일방적인 이익 회수로 완전히 변질되는 순간을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설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성공적인 밀당이란 상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예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건 밀당이 단순히 상대를 밀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섬세하게 조율하며 관계의 템포를 조절하는 종합적인 능력이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구애 행위를 투자로 보고 그 투자가 모욕당했다고 느낄 때 남성의 심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서 집착하거나 심지어 본전을 찾으려는 보복 심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봤죠. 그리고 이런 파국을 막는 성공적인 관계 유도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황적 명분, 감정적 보상, 미래에 대한 암시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아쉬움과 기대를 동시에 심어주는 예술에 가깝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는 관계의 한 단면을 정말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요. 여기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주로 남성의 심리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투자 보상 존중이라는 틀을 모든 인간관계로 확장해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친구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유혹의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의 노력과 감정을 존중하고 미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려는 아주 보편적인 관계의 예의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경계선은 어디에 있고 또 누가 정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